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엑셀을 실무에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뭐 실무 능력이라고 하죠. 실무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켜 나가고 싶다. 근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자, 그럼 실무에서 엑셀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잘 늘려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긴 하는데, 제가 카페 질문 답변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질문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 공부하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선택을 해봤고요. 뭐 제목도 있고 아래 내용들도 좀 있어요. 자,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빠르게 확인해 보시려고 그러면 뭐 화면을 보시는 게 제일 낫겠죠. 시트가 여기 A하고 B라고 하는 게 있고 그 화면에 있는 표들을 이렇게 노출을 시켜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요 B에 있는 시트의 데이터를 요 A 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시키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물론 뭐 이런 질문을 그냥 그대로 뭐 해석하게 되면 이런 크로스탭 형태의 표죠. 이걸 테이블로 바꾸는 건데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달릴 수 있는 그 답변들이 함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식의 함수 답변들도 달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공부해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공부를 먼저 해보시는 것들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몇 가지 여러 가지 응용 사례들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예제는 똑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뭐 색상이나 뭐 이런 불필요한 메모 같은 부분들은 다 삭제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오른쪽이죠. 이런 B 시트에 있는 표가 있는데 이걸 A 시트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제가 이런 식의 작업을 만약 떠올려야 된다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그동안 이제 제 채널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파워컬이죠. 자, 간단하게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파워쿼리가 가장 쉬워요. 함수 같은 것들 답변 달려져 있는 것들도 좀 보시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불편하실 텐데 이유는 있어요. 여기 왼쪽 표에 보시면 날짜가 이렇게 일별로 들어가져 있는데 요 B 시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요게 일별로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예요. 근데 표시 형식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 가나다라 마바까지가 되어져 있는 요 데이터가 전부 1월 데이터잖아요. 날짜랑 매칭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매칭 시켜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파워 쿼리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먼저 이 선행 작업 해놨던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표하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둘 다 제가 엑셀표로 등록을 해놨어요. 이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표는 여기 보시면 표 1이라고 보이죠? 얘는 표 2예요. 이걸 미리 해놨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표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데이터 탭에 테이블 범위 들어가서 바로 미리 보기 화면에 표가 보이면 제가 요 날짜 데이터가 이렇게 시간대별로도 읽혀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수식 입력줄에서 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 형식으로 바꾸면 바로 끝나죠. 자, 이렇게 하고 날짜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열 피벗 해제하면 바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바뀌죠. 예, 여기 머리글이 보시면 품명하고 금액이었으니까 뭐 머리글을 여기서 고치셔도 되고요. 요 피벗 해제할 때 요 수식 입력줄 보시면 여기 특성 값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걸 고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품명이고 다시 자 들어가서 얘가 품명이고 얘가 가격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고쳐주면 바로 머리글이 고쳐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얘를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해서 간단하게 표로 기존 워크시트 제가 요 위치에다가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요 위치를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 정도만 눌러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바뀌어진 결과들을 돌려받을 수 있죠. 뭐 이거는 이제 그냥 보통 이런 식의 질문이 왔을 때 가장 쉽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하면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실 땐 요 삭제를 할게요. 만들었으니까. 자, 그리고 얘도 삭제를 할게요. 표행 다 삭제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쿼리는 이제 사라진 건데, 그럼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은 이 사람의 궁금한 것들을 해결한 거고, 공부를 할 때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을 오른쪽 방향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어떤 걸 쓸 수 있니? 그럼 가장 먼저 떠올라지는 건 피벗이죠. 그죠? 자, 그럼 피벗이라고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제가 왼쪽도 표로 등록을 해놨으니까 삽입 피벗 테이블 명령 눌러서 제가 원하는 위치 기존 워크시트인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자, 여기 보면 날짜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날짜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게 이제 365 버전에서는 이렇게 뭐 개월 일 이렇게 해서 날짜 이렇게 묶이지만, 뭐 하이 버전에서는 그냥 월 뭐 이렇게 묶여 나올 수 있어요. 물론 2016 이상 버전 사용자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 하이 버전 사용자는 이렇게 묶여져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풀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룹 요 분석 탭에 그룹 해제 같은 거 눌러주면 그냥 날짜가 쭉 보여지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요 필드 그룹화 또는 그룹 필드라고 하는 하이 버전 메뉴가 있으니까 눌러주시면 원하는 단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 월이라 그러면 뭐 월만 선택하셔도 되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간단하게 월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머리글이 있으니까 머리글은 분명이었어요. 얘를 열에다 갖다 놓고, 자, 그럼 이렇게 크로스탭 형태의 구조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격들만 나오면 됐으니까, 금액이네요. 금액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 자, 이렇게 전체 피벗 테이블 구조에 동일한 이렇게 형태를 바로 받아볼 수 있죠. 자, 뭐 여기에서 뭐 비어 있음 이런 거 없는 것들은 뭐 슬라이서 창이나 뭐 필터 영역 같은 걸 이용해서 데이터가 없는 것들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뭐 이런 방법을 하나 썼다라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 이런 게 아니죠. 제가 공부를 하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피벗 테이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어디 갔냐? 여기. 자, 다시. 자, 여기 가서 일단은 제가 다 체크 해제할게요. 다시 깔끔하게 해제하고 이 부분을 그냥 선택해서 삭제를 해보죠. 삭제가 왜 이렇게 안 나와? 홈탭에 가서 삭제.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 하는 것들을 이제 해봤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로데이터에서 이런 직계표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훨씬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 아까 했었던 이 파워 쿼리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다른 시트에다 작업을 해야 된다, 또는 다른 파일에서 이런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파워 쿼리가 좀 더 좋은 방식이긴 해요. 자, 그럴 때 제가 파워 쿼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다시 테이블 범위를 눌러서 데이터를 읽어 올게요. 자, 그럼 읽어 오면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에서 일단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게, 이제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 널 값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 공백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널 값은 체크 해제해 가지고 빼버릴게요. 자, 그러면 확인. 자, 그럼 실제 데이터가 있는 부분들만 표시가 되어지고 있죠. 자, 근데 요 부분에 있는 요 날짜, 시간, 요 부분들은 이렇게 월별로 묶여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요 변환 탭에 날짜에 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월 이름이라는 거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걸 선택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월 데이터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요런 형태의 표를 만들면 되는데, 만약 이렇게 월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런 형태로 나와야 된다. 이거는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건데, 만약에 이걸 이제 좀 익숙한 사용자다, 그럼 여기 수식 입력줄에 지금 함수 부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고치시면 되겠죠. 실제는 이게 이제 월을 반환해주는 이게 month name이라고 하는 요 데이트 형식의 함수인데, 사실 요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함수는 데이트에 toText 같은 걸 이용하면 요게 엑셀의 텍스트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서식 코드를, 근데 월은 대문자로 넣으셔야 돼요. 요렇게 넣어가지고 뭐 제가 하이픈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서 에러가 났으니까 뭐가 잘못됐다라는 건데 데이트 투 텍스트고 타입은 텍스트고 연월인데 자 에러가 왜 났냐. 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요거네요. 요게 지금 날짜 시간이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변환을 할 때 요게 데이트 함수니까 데이트 타임 쪽에 함수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요 변경된 유형 쪽에 가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얘가 날짜만 가질 수 있게 타임 부분은 지워서 변환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제대로 나오겠죠. 자, 그럼 요 구조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변환되지는 부분들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은 피벗열이죠. 간단하게 피벗열 같은 거 이용을 해서 감열은 요 금액이 나오면 되는 것들이니까 여기 금액으로 선택을 해주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끝났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면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해서 표를 기존 워크시트 여기다 넣어준다 라고 하면 되겠죠. 확인. 자, 그러면 동일한 구조의 표를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테스트 해본 거잖아요. 피벗 테이블도 한번 해봤고 파워 쿼리로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응용해서 해가다 보면 까먹을 수 있는 것들도 점점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보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를 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겠죠. 자, 그럼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엑셀의 버전도 올라가고 버전이 올라가다 보면 새로운 기능이나 함수가 또 추가가 되어지기도 하죠. 자, 그럼 가장 최근에 추가되어진 함수를 가지고 최근이라고 해도 한 두어 달 정도 된 것 같긴 하는데 요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제 얘 삭제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쿼리 먼저 일단 없애고 작업창 제가 열어서 삭제하고 뭐 계속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삭제 안 하고 필요한 것들 있다라고 하면 계속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테스트 해 보시는 게 좋긴 하겠죠. 자, 그럼 제가 삭제를 하고 함수로 한번 처리를 해 보겠다. 그럼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는 함수는 뭐가 있냐? 사실 이거는 365 버전 함수여서 365 버전의 최근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베타 채널 같은 거 이용해서 받아보시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현재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면 이렇게 그룹 바이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 영어 인수로 로우 필드 뭐 이런 게 나와요. 로우 필드는 요 행 영역을 얘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 행 영역에 해당하는 요 날짜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날짜열 가지고 행을 구성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얘가 밸류거든요. 요 밸류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계할 값 영역을 의미하는 것들이니까 요 금액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뭘 가지고 이제 이게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룹 바이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거 써서 보여드릴게요. 얘도 어차피 나왔으니까 썸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집계를 해봐라. 그럼 이렇게 나와요. 수직 방향으로. 이게 피벗 열 방향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룹 바이가 아니라 피벗이죠. 이 피벗 바이예요. 요새는 이제 머리들도 이제 점점 나빠져서 제가 자, 이렇게 날짜열 같은 거 선택을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컬 필드스라고 나오죠. 열 영역으로 표시할 분명열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열이니까 금액열 선택해 주시면 되고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함수는 기본적으로 썸이니까 썸 작업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실제 얘가 날짜였었기 때문에 여기가 날짜로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날짜 일련 번호니까 혹시나 이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날짜로 제대로 표시를 해봐 달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일별로 나오죠. 이게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월별로 이렇게 집계하기를 원하신다라 그러면 자, 여기 첫 번째 셀의 수식이니까 이 날짜를 월별로 나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뭐 텍스트 함수 같은 거 이용해서 서식 코드를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우리 아까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었으니까 엔터키 눌러주면 자
자, 바로 이렇게 집계되어져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물론 요 부분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요 슬래시 같은 걸 이용해서 요 위에 있는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0이 나오는 요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빼주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영어 인수도를 쭉 보시면 맨 마지막 쪽에 필터 어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필터 어레이라고 하는 쪽에다 먼저 인수를 걸어 볼게요. 그럼 나머지는 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제외하고 마지막에 이 필터 어레이라고 하는 쪽에다가 제가 요 품명열에 빈 문자가 아닌 애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해봐라. 자, 그러면 이렇게 머리글 쪽에 아까 0 나오던 것들이 다 사라지죠.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4월 날짜 데이터는 있는데 이 금액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만약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약 여기다가 품명열이 아니라 금액열인데 이것도 이렇게 한 칸 띄어쓰기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금액열을 바꿔놓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넣어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데 뭐 이런 합계 같은 것들은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략한 부분의 인수들을 쭉 살펴볼 때 뭐 헤더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로우 토탈 뎁스, 여기 컬 토탈 뎁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로우 토탈 행의 총합계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을 물론 뭐 이 0이라고 하면 이렇게 합계 없음이라고 나오니까 행의 총합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엔터키 눌러보면 자, 여기가 사라지죠. 그럼 열의 총합계는 여기겠죠. 그럼 얘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컬 토탈 뎁스라고 하는 쪽에 들어가서 얘도 옵션을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사라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벗 바이 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런 식의 표들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죠. 현재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같은 거를 쓰지 않아도 좀 더 손쉽게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얘들을 기준으로 해서 합계를 구해야 되겠다. 그럼 아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던 요 그룹 바이 요걸 가지고 여기가 행 데이터다. 날짜열. 자, 그리고 감열은 얘를 합계를 구하고 싶다. 자, 그리고 나는 썸을 더할 거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방법은 똑같죠. 여기를 이렇게 연월로만 표시를 해야 된다. 텍스트 함수 쓰고요. 자, 이렇게 하이픈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이렇게 묶여져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아까 얘 빼는 것들은 요 조건을 걸었던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필터 어레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인수가 여기 보시면 썸 다음에 요게 펑션이니까 그 다음에 헤더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토탈 뎁스 뭐 소트 오더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어레이니까 여기다가 걸어주면 되죠. 요 금액열의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쉽게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좀 뭐 모양을 예쁘게 만들려고 그러면 정렬하고 뭐 쉼표 스타일 같은 거 아니면 통화 뭐 이런 것들 설정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전에 우리가 이런 머리글들을 따로 구성하고 썸이프 함수 같은 걸 쓰는 것보단 훨씬 많이 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특히나 이런 배열을 이용하는 함수 작성 방법들은 기존의 함수들이 셀 단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추가되는 함수들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정돈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할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자, 뭐가 좋냐? 파워쿼리의 열피벗 해제 같은 거 쓰면 그냥 이게 바로 된대.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래. 정도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피벗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방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파워쿼리라는 걸 쓰는 방법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건 아무래도 이제 버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타는 것들이다 보니까, 뭐, 가장 이상적인 건 이제 피벗 테이블 같은 거 쓰는 거고, 제가 아까 파워쿼리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파일이나 뭐 이런 데서 작업하려고 그럴 땐
이런 게 좀 더 좋다 피벗보단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정돈을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이걸 다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돈을 해나가다 보면 많이 안 까먹게 되죠. 우리가 보통 쓰던 것만 쓰게 되니까 쓰던 것만 쓰니까 그거는 조금 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실무적인 작업을 처리해 나가는데 이렇게 계속 걸림돌이 되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씩 매일매일 시간을 두셔가지고 질문 답변란에 올라오는 것들 중에 좀 어렵지 않은 것들 대상으로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조금씩 연습을 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시는데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공부해서 올 한 해 좋은 결과들이 있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